바야흐로 5월이 시작되면 정말 대륙에 K-팝의 함성이 퍼지게 될까요?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오랜만에 또 어렵게 모셨어요.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작년 오랜만입니다. 연말에 네. 엔터를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요즘 그 주가가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좀 어떠세요? 이럴 줄 알았다. 더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엔터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뭐 추워지면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공연이 사실 작년 겨울부터 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성장률 측면에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성장률이 팍 튀어오른 게 이제 작년 4분기부터였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서구권, 서양 쪽 시장에 대한 이제 공연 기대감이 상반기를 쭉 끌고 왔었던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 쪽이 또 붙은 거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가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는 좀 중국을 믿어도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중국 공연 시장에 대한 개방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온기가 계속 강하게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중국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네. 일단은 지금은 미국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네. 작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리포트들을 보면 거의 다 중국 신시장 개척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오늘 개장 전에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와서 이 예.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네. CCTV에서 이제 베이징 소재에 있는 한국 네. 공연 기획사에 맞습니다. 이제 문건을 보냈는데 예. 한중 합작 공연을 이제 예. 하반기에 준비한다. 맞습니다. 이거 팩트 체크는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느 예. 정도의 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CCTV 쪽이니까 네. 사실 이제 관영 방송국이잖아요. 그런 공식력 있는 방송국에서 중국의 6대 도시에 그것도 이제 3만 명 이상의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좀 이제 주최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네. 하반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하반기 중에 또 이제 10월 말 에이펙 회의를 맞춰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럼 이제 그 부분과 맞물리면서 아마 시기는 그쯤이 될 것 같아요. 한 뭐 9월에서 11월 사이 정도의 이제 좀 그런 화해 의미로 그 대규모 공연이 있을 것이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잘 성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개별 아티스트들의 단독 공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고 뭐 최소한 이제 한 뭐 51% 이상 믿어도 되는 상당히 지금 가시성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와. 예. 진짜 열리게 되면 네. 지금은 기대감으로 모멘텀으로 연구원님들이 다 체크하고 있지만 네. 아직 밸류에이션에 녹여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또 리포트를 네. 새롭게 또 봐야 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실적 추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를 작년부터 토픽으로 네. 애정한다. 네네. 얘기를 하셨고 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지금은 또 급등하다가 네. 또 차익 매물을 맞고 살짝 반락합니다. 네. 제일 잘 가는 건 사실 중국에 생각하면 우리 에스파 닝닝 멤버 네. 때문에 SM이 먼저 SM 이죠. 달렸잖아요. 네. 근데도 하이브가 뒤따라서 이런 기세를 보여주는 건 BTS 덕분인가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치가 미리 낮아져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낮아진 기대치를 충족했고 이제 2분기부터는 방탄소년단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이홉의 이제 월드 투어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앨범 그리고 반대로 진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때 앨범, 반대로 또 3분기 때 월드 투어. 이렇게 지금 개별 멤버들의 활동이 꽉 차 있고 또 6월 22일이면 이제 7명 멤버가 모두 이제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되고 와. 완전체로 이제 앨범과 대규모 월드 투어를 준비하는 어떤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믿을 건 돌고 돌아 방탄이다.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탑픽 하이브예요? 하이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엔터주를 진입해도 되느냐? 네. 여쭤볼게요. 네. 사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중국의 멤버가 많진 않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시장이 제일 핵심 모멘텀이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이브를 본다 하면 네.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하이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이렇게 미국인 멤버가 있어서 미국에서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미국 시장을 가장 먼저 그렇죠. 2019년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죠. 6년 네. 전에 미국인들이 그 풋볼 경기 볼 때 가는 8만석짜리 경기장
거기를 가장 먼저 채운 케이팝 아티스트가 방탄소년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은 방탄소년단의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월드 투어 이후 전성기 2019년, 20년 코비드도 있었지만 그 당시가 이제 소위 한한령으로 인해서 공연이 막혀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중국에 갈 수 있다. 저는 뭐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 가장 임팩트가 클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제 1차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방탄소년단의 2026년 월드 투어 발표 시점입니다. 아, 이것도 지금 가격에 반영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표 시점까지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발표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투어보다 훨씬 큰 100회차 이상의 투어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는 더 가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80회차 전후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투어 규모라면 이제 소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시점, 저는 한 8월에서 9월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시점까지는 엔터주를 더 사도 좋고 사서 들고 있는 부분은 강하게 홀딩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른 쪽도, 다른 엔터주도. 네, 다른 엔터주의 경우도 이제 사실 큰 틀에서는 엔터주 비중 확대 맞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엔터 44를 지켜보실 때 조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SM이나 JYP, Y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서구권 대응도 잘 되고 또 중국이 열렸을 때 전반적인 기대감을 받을 수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원래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3사를 보면 SM이 사실 밸류에이션은 좀 가장 높아요. 그 주가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신규 매수라면은 이제 뭐 하이브나 JYP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고요. 예. 홀딩이라면은 뭐 엔터 44 쭉 다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4인 4색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냐 아니면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느냐 고민해 보면서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에서 행복한 고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중국발 훈풍 때문에 네. 다른 섹터들까지도 온기가 붙습니다. 뭐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니까 연구원님 네. 1월에 모두 투어 내고 나서 네. 지금 여행주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네. 저희 힌트 좀 주십시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여행주는 이제 일단 한한령 해제 컨셉하고는 뭐 조금 부합되지는 않고요. 예. 그 이전에 이미 작년도에 이제 중국향으로 가는 이제 비자 면제, 한시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원래는 지금 1분기부터 막 좋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항공 수요, 특히 패키지 수요가 작년 예. 12월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항공사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1분기 성수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2분기는 또 원래 비수기거든요. 그래요. 예, 황금 여행주가- 연휴 덕 보기도 어려워요. 5월 연휴가 사실 이제 비수기 치고는 선방할 수 있지만 또 6월 초에 대선이 잡히면서 이 공공 쪽 수요가 일단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래는 4월, 5월 따뜻할 때 공공 쪽 또 수요들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이 조금 반대로 또 눌리다 보니까 네. 지금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그래서 여행주나 이제 카지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와 이렇게 직결되는 분야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 드라마가 완전 어떻게 보면 직접 바로 수혜주고요. 직접. 네. 나머지 이제 여행이나 카지노나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간접 수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교류가 있다 보면 네. 반사적, 그러니까 좀 부차적으로 수혜를 받겠지 네네. 하는 그런 수요였는데 직접적인 수요에서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맞습니다.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다라는 네. 부분까지 성수기에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네. 게임 가볼까요? 네. 용건님 크래프톤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네. 4월 초에 네. TP 상향 조정해 주셨고 예, 맞습니다. 리뷰 리포트도 내셨던데 네네. 역시 이번에도 제가 또 무리한 요구 5월 7일에 IR이 있잖아요. 네네. 이때 또 한 번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TP 상향 조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지금의 목표 주가 49만 8천 원이 예. 공모가예요. IPO 당시에 딱 공모가로 일부러 설정을 한 게 결국 이제 상장 이후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돌고 돌아 저 공모가 즉 타겟 현 시점에서 타겟 주가 수익 배수 20배 정도만 가더라도 저 가격 50만 원을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존의 캐시카우 IP인 펍지 쪽이 좋아서 또 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의 IR에서 기대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일단은 새로운 IP들입니다. 펍지 안에서도 지금의 배틀로얄 장르 잘 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말고 네. 다른 이제 뭐 발러나
또는 이제 PUBG 블랙 버짓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게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확장이 되는 모습들. 또 하나가 3월 말에 나와서 초기 흥행에 성공했던 인조이. 오. 와 같이 이제 콘솔 PC 쪽 플랫폼을 타겟팅하는 신규 프로젝트들의 개발 및 출시 스케줄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너무 좋거든요. 네. 이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장에서 가격을 줄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배그 외에서 좀 단서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표 주가를 약 50만 원으로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배그 말고 네. 뭐 더 잘할 수 있는지 계획을 내놔라. 그렇죠. 이거군요. 네, 그쪽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R 5월 7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님 저희 엔터, 네. 여행, 게임주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네. 5월에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네.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보긴 했어요. 네. 중국 소비와 직결되어 있는 3대 섹터이기도 한데 네. 5월 전략 좀 큰 그림에서 더 세워볼까요? 일단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엔터는 8, 9월로 예상되는 방탄소년단의 투어 발표 시점까지는 지금 계속 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한 9월, 10월 추워질 때 네. 게임주를 좀 볼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만인의 탑픽 누구나 좋아하는 크래프톤 말고요. 그 외에 국내 게임주들이 지금 많이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NC소프트. 맞죠.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뭐 이거 넷마블 할 것 없이 이제 고점 대비 많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이게 4분기에 게임주들의 콘솔 신작들이 쏟아져 나와요.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장의 무기죠. 벼르고 벼렀던 그 신작들이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막 나오기 때문에 게임주 섹터 전반으로 그래 워낙 안 좋기도 했고 이제 콘솔 한다니까 한번 볼까? 라는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강하게 엔터 그리고 추워지면은 이제 좀 게임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내내 이제 엔터를 즐기고 추워질 때 즈음에는 이제 게임을 보고 그 네. 사이에는 여행주의 성수기 그 네. 수혜를 좀 기대해 보자. 지난번에도 나와주셔서 추워질 때부터 이제 엔터 보십시오 하셨는데 네. 계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주는 네. 마법사 같은 네. 계절의 마법사 네.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죠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탑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브거든요. 움직임 기억할게요. 여기 중에 탑픽 맞죠? 이 세트 탑픽 다 맞습니다. 저 전체 커버리지에서 탑픽이에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주셔서 5월 첫날에 저희 기분 좋게 엔터 그림도 빅픽처로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투자 승률까지 높이는데 길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용 연구원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 출발성 투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